결혼 당시엔 남들이 참 많이 부러워했죠. 판교 새댁이라며 친구들이 별명처럼 저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좀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 제 여동생의 조언을 이후로도 뼈 아프게 체감했던 건 결혼 후 임신 후 출산으로 갈수록 남편의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아기가 태어나서 맨날 울고 제가 다 아물지도 못한 몸으로 애를 안고 있어도 도통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눈 빠질 것 같아서 아주 죽겠어. 애 우는 소리 좀 안 들리게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진짜 귀까지 망가질 것 같다. 아니 애 엄마가 됐으면 애 좀 잘 봐봐. 왜 당신까지 울고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진짜 미치겠다. 나 이런 환경에서 일 못해. 노트북 갖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던 중 극도로 예민한 성격인 남편을 보며 안 그래도 아슬아슬했는데 회사마저 분위기가 나빠졌더군요. 이래저래 소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니 끝내 남편 부서가 사라지고 남편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였어요. 제가 뭘 물어도 시원스레 대답해주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한다면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불안감이 워낙 많은 인간이라 보통 짠놀이로 살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꼬박꼬박 해뒀고 이렇게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여유 생활비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더군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이 집을 비워서 외롭고 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집에 있으면 더한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요. 자기네 회사에서 도태된 것 같다는 자격지심이 생긴 남편은 수시로 동료들과 통화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다시 기존 자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정황을 듣게 된 우리 친정에서는 당연히 엄청 걱정하시는 반응이었지만 애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딸내 부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이때 아빠 말씀이 무척 가슴 아팠어요. 내가 볼 때 김서방 잘못이 크고 할 수만 있다면 쫓아가서 크게 야단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뭐가 해결되냐? 김서방도 다 큰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알만한 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가르친다고 절대 듣지 않아. 외려 너한테 생떼만 부려대고 심술을 부릴 텐데 어떻게 그러겠냐? 잘 달래서 잘 살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김서방 편드는 건 아니지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아이는 태어나서 뒤에서 저러지. 앞에선 본인 일 꼬여서 그거 풀기 힘들지. 원래 부부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법이다. 너도 힘든 거 알지만 너보다 남편 생각도 좀 더 해주고 편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무슨 문제 생기거든 남편에게 뭐라 하기 전에 친정에 먼저 연락해라. 당시에는 아빠의 이 말이 서운하고 서럽게 들려서 엉엉 울었는데 집에 갈 준비를 하며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말로 저도 남편과 싸운 뒤 어머님한테 야단 맞았을 땐 정말 진저리가 났거든요. 가뜩이나 싫은 이 인간이 더 미치도록 싫어졌었어요. 아빠 말만 따라 내 스스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힘없이 짐을 싸서 일어나는데요. 그때 아빠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셨더라고요. 나갈 채비를 하는 제 옆에서 말이에요. 김서방, 그래 여기 와 있네. 내가 따끔하게 말했어. 부부간에 뭐가 있었던 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자네가 좀 데려가게나. 애랑 둘이서 움직여야 하니 택시도 잘 안 잡힐 거야. 아빠는 딸내미가 자기 남편이랑 싸우고 혼자 저렇게 애챙겨서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사위한테 둘이 좀 잘 지내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겐 너무 뭉클하고 울컥하던 차에 이 모든 산통을 다 깨는 건 전화기 건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부부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와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솔직히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이건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 다음에는 저희 부부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제 눈이 확 커지면서 다시 인상이 써지려는 찰나 아빠는 다시 달래고 얼레가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자네 마음 나도 알아. 남자도 할 말 많고 속상한 거 다 안다네. 그래도 이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나는 우리의 편드는 게 아니야. 둘이 잘 지내기 바래서 그런 거고 다음에는 이런 걸로 절대 나서지 않겠네. 자네 어디쯤인가? 기왕이면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가지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기왕이면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끝내 이렇게 한수 접고 달래는 아빠에게 남편도 한풀 꺾였던지 밥은 먹지 않고 1시간 내려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좀 있다가 남편이 왔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내내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기껏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아빠를 보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쏘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짜증이 나고 날 서 있게 되었어요. 불행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더군요. 이때 막연하게 나중에 우리 부부의 이런 성질들이 아이에게 되물린다면 어쩌나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살면 살수록 화낼 일들이 더 많지 웃고 행복해야 할 일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그 안에서 컨트롤하고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 말곤 있는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노할 일밖에 없어요. 전 결혼 전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하며 쉽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여러모로 회의감이 들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지인들 만나러 나가던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꽤 심하게 나버렸고 연이어 본인의 과실이 계속 이어지자 남편은 아예 집안에서 침묵하더군요. 자기도 입 열고 말 길게 해봤자 욕밖에 들을 게 없다는 걸 아니 아주 얍삽하게 알아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 차 안에 저랑 아이는 없었고 폐차할 정도의 사고인데도 남편은 다친 게 없었어요. 이때 어머니는 또 연락이 와서는 네 남편 챙겨줘라 뭐 먹여줘라 하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알아서 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어째 저도 갈수록 버릇없고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거만하게 대답하던 태도를 절대 잊을 수 없고 그것만 떠올리며 기억하고 학습하고 있다 보니 저 역시 시댁을 대할 때 좋은 태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남편들이 붙어서 저를 대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저는 무시해버리는 모양새가 이어지게 되었죠. 하여간에 남편이 어정쩡하게 집에 있게 된 일에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차까지 폐차시키고 이동수단이 확 줄어들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 파트타임 알바도 있고 아이 어린이집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차를 끌고 가겠다는 용을 쓰더니만 그런 사고를 당하고 차도 못 쓰게 되고 그거 메꿔서 다시 끌고 다닐 돈도 없고 전 정말 너무 우라가 터졌어요. 파트타임 다녀오는 길에 친정에서 반찬 가져가라길래 들렸다가 차 없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 아빠는 무척 걱정하셨어요. 나중에 반찬 갖고 오면서 남편한테 이 말을 했더니 주제에 또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아 진짜 뭐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쳐.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맨날 엄마한테 일러바치고 또 일러바치고 완전 고자질쟁이랑 살고 있어 내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화가 날 법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게 자꾸 부정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 어지간해서 센 자극이 아니면 대응하기도 싫어지더군요.
점점 그런 불행한 감정 안에 절여지고 익숙해지는 제 모습이 참 슬펐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저는 난데없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중고차? 그 모델은 중고라도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뭐? 4천만 원대라고? 아이 참, 아빠 왜 그래? 이 내용 그대로 친정아빠가 저희 타라고 중고차를 사신 거예요. 말 맞다나 중고라곤 하지만 금액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은 모델로 말이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지만 이후로도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안도감에 뭔가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차를 못 쓰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간 더위에 애 데려다주고 출퇴근하고 또 데려오고 차로 쉽게 갈 거리를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더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이렇게 차를 뽑아준 아빠께 죄송하면서도 몸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는데요. 내 참 해도 너무하지. 인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바빠. 왜? 뭐? 장인어른이 차를 사주셔? 무슨 차를? 남편은 여기서 침을 꿀꺽 삼키는 듯 잠깐 정적이 일더니 이내 곧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야 중고? 에이 좋다 말았네. 그래 당신이 타고 다니면 되겠네. 당신이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중고니까 가격은 당연히 싸겠지. 문제 있는 차는 아니겠지 뭐. 알았으니까 끊어. 마지막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는데 저는 알바하는 곳에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통화한 건데 이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면서 대체 나는 이 인간이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생각이 일었어요. 정말 어거지로 꾸역꾸역 일을 끝내고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니 이 긴장 가득한 상황을 끝내겠다며 외려 남편을 좀 이해해보려고 했던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사는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회사 선배가 이 사람만 쏙 빼놓고 몇몇 경쟁 구도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조용히 창업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자기는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었어요. 당시 동료들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 조금 불쌍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저 경험으로 더 커져버린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지금 무슨 일을 겪어도 저렇게 날카롭게 반동하는가 싶어서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잔뜩 칼날 베르며 예민해진 인간과 싸워봤자 나만 상처날 것을 그냥 알아서 흘러가고 날이 무뎌지길 기다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당시 이 일을 갖고 제 여동생은 형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저는 이도저도 다 지친 상태라 더 이상 얘기를 끌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적당히 거르고 아빠가 주신 차는 감사히 잘 받아서 생활이나 잘 끌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결론에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결실을 맺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마구마구 젓가락으로 휘집어 놓듯 다 망가뜨려버리는 일이 또 발생해버렸어요. 며칠 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안 그래도 저랑 감정이 썩 안 좋은 데다 자꾸 자기 아들만 잘 모시라는 분이라 홧김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친정아빠가 차 뽑아주셨다. 폐차돼서 차도 없는데 너무 잘된 거다라고 말했더니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이따위 반응이 나오더군요. 선물로 중고차를 보냈다고? 아니 기왕 큰돈 쓰시는 거 돈을 왜 그런 식으로 쓰신다냐 니네 아빠는. 사준 거 티내려면 새 차를 사줘야지. 중고차 사주면 누가 그거 고마운 줄 알아. 이건 해준 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왜 사람 무시하는데 돈을 들여서 일을 벌려.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더 복잡하고 엉망으로 꼬여버리더군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아들 집에서 일한다고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회사 다니고 남들 눈에 띌 생각이었으면 중고차 뽑아줬겠냐고. 야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된 거 뽑아줄 것이지. 진짜 니네 아빠도 참 니네 아빠다. 에이그, 말을 더해서 뭐하냐. 속만 터지지. 이후로 벌어진 일은 아주 당연한 저와 어머님의 싸움이었고요. 전 완전 눈이 뒤집어져서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니네 아빠란요. 전부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인데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너너너 야야야 거리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거리세요? 저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들한테 너나 야라고 부른 적 없어요. 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란 소리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불리우길 바라세요?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허구한 날 니니 너너거리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함부로 부르세요? 왜 하대하시냐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있는 대로 생짜증을 내며 왜 밥도 없냐는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희한하게 아빠가 사주신 차가 그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저 인간이 안 타면 제가 탈 생각이었기에 얼른 내려가서 훅 둘러봤는데 외관으로 봐선 중고차란 말이 무색할 만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고 저 욕심 많은 인간이 막상 차를 보면 놀랄 것 같긴 했어요. 차 컨디션을 보면 중고차를 사줬네 어쩌네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핑계가 아니라 당시 신차를 사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고 친정아빠도 그런 상황을 걱정해서 중고차를 사주신 건데 남편도 다 알 텐데 저러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자동차 상태를 보면 남편도 달라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밖에 차 있으니까 가서 봐봐. 차 상태 장난 아니야.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냈더니 다들 저게 무슨 중고차냐고 하더라. 받는 사람 이름도 당신 이름이고 하여간 아빠가 당신 앞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보고 전화라도 드려. 하지만 이 말에 남편은 전혀 미동도 없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서서 노려보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창문 밖으로 대충 쓱 내다보더니 다시 털썩 소파에 들어 눕는 거예요.